남편이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어. 외도를 해.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오냐면은 밖에 있다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요 집으로 옵니다. 이제 집에 이게 오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요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요 접점 있는 요 순간에 뭐냐면 관계 중독에서 이게 멈춰요. 없어진 게 아니야. 멈춘다 그랬어요. 요 관계 중독이 멈춘 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나의 남편으로 원래 자리로 그냥 그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이 집에서 아내를 대하는 거, 자녀를 대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예전처럼, 예전에 관련되어 있는 반응처럼 그런 게 나타나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 됐어, 그만해. 그러면서 그냥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아내가 그냥 예전처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잘 있어요. 편안하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뭐를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 옛날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얘 집에 들어오면 이래요. 집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관계 중독이 멈춰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그대로 그냥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 그대로. 외도하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서 심심할 때 게임하고 있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신경질도 부리기도 하고 막 자기 스트레스 좀 받으면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관계 중독이 여기서 멈춰서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 그 모습이 나와요. 그냥요. 똑같이.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 중독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외도 또는 상간녀 밖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이 안에서 딱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는 관계 중독이 다시 도져요. 관계 중독이 다시 도지는 거야. 그러면은 관계 중독이 도지게 되면 관계 중독에 관련된 게 도지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아내를 공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관계 중독이 상대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굉장히 극도로 막 거부를 하려고 들고 예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상한 모습이 이제 그때 또 나타나요.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딱 차단시키잖아요. 그럼 또 곳에 또 조용해가지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요. 또 멈추죠. 그래서 이 멈춘다라는 거, 관계 중독이 멈춘다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지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옛날에 어떻게 반응하던가? 옛날에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은 과연 어떻게 남편이 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 모습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관계 중독이 멈추면 옛날 모습이 되는 거고 관계 중독이 도지게 되면은 옛날 모습이 아니라 공격 형태 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던 모습이 아닌 외도할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요게 하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외도 사실을 몰라요. 외도 사실을 몰라. 아내가 외도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편은 밖에서 관계 중독이고 들어올 때는 관계 중독이 멈춘 상태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까떡거리거나 또 뭔가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관계 중독이 도져요. 그럼 쓸데없이 아내를 공격해요. 그거밖에 못하냐. 옛날엔 안 그러던 놈이. 냉장고를 그거밖에 정리 못해 막 신경질 막 그래요. 어디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에요.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외도를 알기 전에 남편 외도를 딱 알았더니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20대가 그때 여자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했구나. 여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관계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들어갔어서 이 집에 들어와서 관계 중독이 딱 발휘를 하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수시로 멈췄다가 재발됐다 멈췄다 재발됐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발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 자녀들 이상하게 자꾸 딴지 걸고 괴롭히고 막 그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비일비재하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띡띡거리던 사람이 옛날에 그냥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러던 사람이 엄청 잘해. 그런 게 없는 거야. 뭐가 좀 달라졌죠. 그것도 관계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이라 해서 여러분들 공격하는 패턴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쪽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디로 나타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옛날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촉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하게 촉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촉이 생기는 이유. 예전 다르다니까? 뭔가가 달라졌어요. 뭔가가 달라졌다. 그것도 남편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거지. 관심도 없으면 달라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뭐가 좀 이상해. 여러분들 그때부터가 촉이 오는 거예요. 달라졌다니까. 싸우던 놈이 맨날 나랑 싸우는 사람이 안 싸우는 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것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럴 때 관계 중독에서 의심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반대 현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면 남편이 언제부터 외도했구나라고 유추를 할 때 뭘 생각을 합니까? 달라졌던 그 시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 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아요. 달라졌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 관계 중독이라는 거는 밖에서 관계 중독이 됐다가 안에 들어와서 관계 중독이 멈췄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관계 중독이 다시 재발이 딱 되게 되면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옛날 모습처럼 그냥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피하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관계 중독이 있을 때 뭔가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아내를 공격을 하고 아이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더 잘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별의별 방식으로 예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만 참고를 해두면 돼요.